안녕하세요. 예술적인 골 감각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킥오프 순간을 만들어낸 스포츠 스타들의 발자취를 찾아 나서는 축구 전문 채널 킥오프입니다. 오늘은 독일에서 축구 황제로 불렸던 프란츠 베켄바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베켄바워의 인기가 절정으로 치솟자 영국의 코미디 그룹 몬티 파이튼의 TV극 철학자들의 축구 경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베켄바워는 헤겔, 니체, 칸트, 쇼펜하우어 등과 함께 독일 대표로 참가하는데요. 그런데 실제 축구 대회와는 달리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자마자 모든 선수들은 뛰는 것 대신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스와 독일 철학자들 사이에서 우두커니 서 있어야만 했으니까요. 그러다 독일의 니체는 공자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비난하다 경고를 받고 아르키메데스는 고심 끝에 축구공의 사용법을 깨우치고는 유레카라고 외치며 킥오프를 합니다. 그렇게 몇 차례 패스된 공을 소크라테스가 헤더로 골을 터뜨리죠. 하지만 독일 철학자들과 베켄바워는 멀뚱멀뚱 지켜만 보다가 결승골이 오프사이드였다고 항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그리스가 우승하게 되죠. 등번호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도 있는데요. 베켄바워는 대형 이동통신업체의 광고에 출연한 후 그의 휴대폰 번호를 자신의 등번호인 6번으로 모두 채운 0176-666-666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번호를 바꾼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많은 남성들이 그에게 전화를 했죠. 이에 부담을 느낀 베켄바워는 결국 번호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숫자 6은 영어의 섹스와 비슷한 발음이기 때문이죠. 가난한 프랑스 이주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나다. 베켄바워는 1945년 9월 11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점령하에 독일 바이에른주 뮌헨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뮌헨에서 우편물 보관소장으로 일하던 아버지와 함께 노동자 계급이 모여 살던 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3세의 나이에 한 유소년 클럽에서 축구를 시작합니다. 당시 그는 1954년 월드컵 우승을 이끈 프리츠 발터를 동경했고 지역 연고팀인 1860 뮌헨을 응원하며 이곳에서 뛰는 것을 목표로 삼았죠. 기존 팀의 재정난으로 인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다. 하지만 1959년 베켄바워가 이적한 곳은 1860 뮌헨이 아닌 바이에른 뮌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14세 이하 청소년 대회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던 1860 뮌헨과 결승전에서 만나 베켄바워가 물리적 충돌을 겪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양팀 선수들 간에 악감정이 생기면서 결국 베켄바워와 동료들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다시 뭉치게 됩니다. 여자친구를 임신시켜 청소년 대표팀에서 쫓겨나다. 18살이었던 1963년에는 여자친구를 임신시키고도 결혼하지 않아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회적 시선은 지금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그는 독일 축구협회에 의해 청소년 대표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데트마르 크라머의 도움으로 복귀하게 되죠. 게르트 밀러, 제프 마이어와 함께 최고의 스쿼드를 갖추다. 1964년 6월 6일 슈투트가르트 키커스와의 경기에서 처음 프로 무대에 데뷔한 베켄바워는 좌측 윙어로서 활약합니다. 해당 시즌 팀은 1부 리그 분데스리가로 승격하여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죠. 당시 가세한 멤버들만 봐도 입이 벌어질 정도였는데요. 공격의 게르트 밀러, 수비의 프란츠 베켄바워, 골키퍼의 제프 마이어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스팀에서 올라온 슈베르첸 베크와 함께 철벽 수비를 구축하다. 당대 최고의 3인방을 갖춘 바이에른 뮌헨은 1966년 DFB 포칼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이듬해 유스팀에서 올라온 한스게오르크 슈바르첸 베크와 함께 철벽의 중앙 수비 라인을 완성시킵니다. 이로써 유러피언 위너스컵까지 차지하게 되죠. 팀의 주장으로서 리그와 컵 대회의 패권을 거머쥐다. 1968년에는 바이에른 뮌헨의 주장으로서 팀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스터 샬레를 들어올립니다. 이 시기부터 베켄바워가 팀을 떠나기까지 바이에른 뮌헨은 분데스리가 우승 4회, DFB 포칼 우승 4회, 유러피언컵 3연패, 유러피언컵 위너스컵 우승 1회, 피파 클럽 월드컵 우승 1회를 달성합니다. 베켄바워는 리그뿐만 아니라 국가대표로서도 최고의 활약을 펼쳤는데요.
그는 103경기에 출장해 수비수임에도 통산 14골을 기록합니다. 그가 참가한 첫 메이저 국제대회는 1996년 잉글랜드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월드컵 경기였던 스웨덴전에서 2골을 기록하며 팀의 5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조별리그를 1위로 통과한 후 8강에서 만난 우루과이 역시 4대0으로 무너뜨리는데요. 이 경기에서도 베켄바워는 두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구소련과의 4강전에서도 결승골을 성공시키며 2대1로 승리를 이끕니다. 하지만 결승전에서 잉글랜드와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지만 당대 최고의 미드필더였던 바비 찰튼을 막지 못해 준우승에 머무릅니다. 1970년 멕시코 월드컵 8강전에서는 복수의 칼에 갈았던 독일과 전대회 우승팀인 잉글랜드가 맞붙었습니다. 선수 생활의 마지막 월드컵에 참가한 찰튼은 이번에도 수비에 전념한 베켄바워를 압도하면서 0대2로 경기를 리드했죠. 이때 잉글랜드 감독 알프 램지는 찰튼의 체력 안배를 위해 콜린 벨과의 교체를 준비했습니다. 찰나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놓치지 않은 베켄바워는 상대 페널티 박스 오른쪽을 파고들어 골을 성공시키며 추격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이어 우베 젤러가 환상적인 헤더골을 기록해 경기는 연장전으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게르트 밀러가 마침내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독일은 3대2로 역전승을 거두죠. 하지만 준결승전에서 독일은 이탈리아에게 3대5로 석패하며 3위에 그칩니다. 이어진 UEFA 유로 1972 플레이오프에서는 바비 찰튼이 없는 잉글랜드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리베로 역할을 수행한 베켄바워는 상대팀 주장 바비 무어와 불꽃 튀는 명승부를 펼치는데요. 독일에는 베켄바워 이외에도 권터 네처, 게르트 밀러, 베르티 포크츠, 울리 헤네스 등이 건재했기 때문에 잉글랜드와 1대1의 대등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 막판 무어의 태클 실수로 페널티킥을 얻어 추가 득점에 성공해 3대1로 승리합니다. 2차전에서는 양팀이 모두 무득점을 기록해 서독이 본선에 진출하죠. 이때 헬무트 쉔 감독은 눈만 마주쳐도 뜻이 통한다는 베켄바워의 파트너 한스게오르크 슈바르첸베크를 대표팀에 등용하여 처음으로 국가대항전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되는데요. 이때 축구팬들은 독일 대표팀을 1950년대 초 헝가리와 펠레의 브라질에 비견된다는 뜻으로 람바 참바 팀이라 불렀습니다. 1974년에는 자국인 서독에서 월드컵이 개최되었는데요. 그는 첫 번째 월드컵에서 50 릴레이 끝에 패배했고 두 번째 월드컵에서는 쇄골이 부러지는 중상까지 입으며 연장 혈투 끝에 패배했기 때문에 우승을 향한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절실했습니다. 독일은 승승장구하며 결승까지 무섭게 치고 올라가 요한 크루이프의 네덜란드와 맞서게 되었는데요. 경기 시작 1분 만에 크루이프가 페널티 지역에서 울리 헤네스에 걸려 넘어지면서 네덜란드가 경기를 리드합니다. 역으로 25분에는 베른트 헬첸바인이 상대 페널티 지역에서 걸려 넘어지며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43분에 게르트 밀러가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결국 독일은 유럽 챔피언에 이어 세계 챔피언으로 등극합니다. 이후 베켄바워는 20여 년 동안 몸담았던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 축구 불모지였던 북미 축구 리그에 진출하여 4시즌 동안 3번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1980년에는 다시 분데스리가의 함부르크 SV로 돌아와 다시 한번 마이스터 샬레를 들어올리죠. 이를 끝으로 1983년 축구 선수로서의 삶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베켄바워는 아벨란즈로부터 피파 회장 후임자로 지목될 정도로 축구계에서 대단한 권위를 가진 인물이 되었는데요. 그는 베켄바워를 향해 머리에서 발끝까지 교양이 갖춰진 신사인데다가 선수이자 감독으로서 화려한 경력이 회장직 수행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이끈 차범근 전 감독 역시 베켄바워 회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존경의 뜻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품이 큰 분임이라 모두에게 한결같이 친절하시고 따뜻하시죠. 아쉬운 일이 있어 소소한 부탁을 했을 때도 전혀 귀찮아하시지 않고 거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축구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도와주고 싶은 성품 때문입니다. 베켄바워 회장은 차범근 전 감독과 나이와 국경을 초월한 우정을 쌓고 있는데요.
차전 감독의 아들 차두리가 2010년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셀틱스 FC로 이적할 당시 영국 내무성에 취업비자 추천서를 써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차범근 전 감독은 감사의 표시로 베켄바워 회장의 생일인 9월마다 축하 샴페인과 함께 꽃과 카드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가 세계적인 선수여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베푼 마음 한 조각이 너무 따뜻해서라고 밝혔죠. 그리고 매년 차범근 축구상을 수여할 때마다 차범근 전 감독은 이와 같은 말로 수상자를 격려해준다고 합니다. 베켄바워 회장처럼 축구 실력과 더불어 인격과 지혜가 함께 자라 품이 큰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축구 역사상 최고의 수비수로 평가받는 프란츠 베켄바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킥오프는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